자, 학생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장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 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장비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리얼감,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수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듣고서 여러분의 기술 취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 법정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좀 어색하시는지 이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수압력 측정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고 있는 수계소화서에 비해 방수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요 끝으로 소화전에서 호스에서 나오는 소화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압력은 이 압력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절연 저항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여기 라인이랑 여기 접지라는 곳에 두 선을 연결하고 한쪽은 선에 한쪽은 접지에 대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전류전압 측정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우리가 테스트하기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장비이고요. 직류, 교류, 저항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같은 장비인데 제조회사가 틀려서 모양이 틀려서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 감지기에 전압치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직류에 놓고 24V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에 220V가 나오는지 확인할 때는 이쪽 교류 전압에 놓고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계산할 때는 또 이렇게 놓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방수 압력 측정기랑 비슷한 압력을 재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소화전 앵글 밸브의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정지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소화전 잠긴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하고 소화전을 개방하고 나면 여기에 그 배관에 걸려있는 압력이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소화전 앵글 밸브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못생긴 장비는 헤드 취부 렌치라고 합니다.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를 취부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이거는 원용 헤드가 아닌 일반 헤드를 취부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소방 점검에 꽂힌 장비입니다. 열 감지기 테스트하기이고요. 이렇게 할로겐 램프의 열을 이용해서 열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열 감지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런 스프레이 시험기를 달면 이것은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서 연기를 발생시켜서 연기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연기 감지기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열 감지기에 좀 긴 봉인데요. 지금 봉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대고 한 10여 초 정도 있으면 이 감지기가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후신기에 해당 구역이 경계로 표시가 되고 화재 표시가 되겠죠. 또 아까와 같이 이거는 차동식 열감지기인데 방정식 연기감지기가 있는 곳에서는 연기감지기에 대고 이거를
슉 뿌리면 그 연기로 연기 감지기가 동작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사기처럼 생겼죠? 우리 학교 전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공기간식 감지기를 테스트하는 시험기입니다. 공기간이 공기, 그러니까 열이 팽창 열에 의해서 공기간이 동작되는 걸 시험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간이 동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입니다. 이렇게 압력계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들면서 공기가 주입되는 걸 이용해서 공기간의 압력을 높여서 공기간을 동작시키는 시험기입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탐지 설비에 경종 같은 음향을 측정할 때 쓰이는 음량계입니다. 이거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수치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경종이 1m 직근에서 90dB이 나오게끔 화재현 선생님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음량계라 합니다. 다음은 누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고 전선을 이 안에 넣었을 때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전원을 꺼냈는데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전선을 안에 넣고 닫은 상태에서 여기 누설 전류량이 측정되는 거죠. 다음은 우리 점검이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건물에 있는 수신기에서 또 사람이 한 명 있고 다른 사람은 뭐 소화전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감지 같은 걸 테스트하게 되면 전화기로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걸 사용하게 될까요? 요게 필요하겠죠. 이게 무정입니다. 사용법은 다 아실 테니까 설명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3개는 제한 설비에 필요한 장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2개는 이렇게 2개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검은색 장비가 풍속계입니다. 우리 뭐 방염 풍속 이런 것을 측정할 때 법적 기준이 있죠. 뭐 0.5m/s, 0.7m/s 그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요거는 뭘까요? 여기 탐지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압력을 잴 것 같죠? 여기 풍압계입니다. 풍압계. 제가 테스트를 간단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제가 이렇게 막았을 때 하고 약간의 숫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뗐을 때 하고 이렇게 막았을 때 하고 틀리죠? 이렇게 2개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재는 압력계입니다. 다음은 제연설비 장비 2번째 걸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폐쇄력 측정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피난 계단 제한 설비를 테스트할 때 방화문 있잖아요. 그 방화문은 열리는가 닫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0m 미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 그런 거 측정할 때 쓰는 장비고 이런 걸 앞에 끼면 이 안에 이거 막 들어봐 이렇게 미는 힘이 내가 문을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이 힘이 얼마나 들어야지 문이 열리는지 측정하는 장비고 다음 거 이런 고리를 끼면 이건 뭐겠어요? 문을 또 당겨서 열 수도 있잖아요. 손을 잡아봐. 이렇게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치? 대박. 똑똑하다. 이게 폐쇄력 측정기. 다음은 그 제연설비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들었던 차, 뭐 40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2.5파스칼 이상이면 됩니다. 그 차압이 그러니까 화재실과 피난실 사이에 압력 차이를 둬서 피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 차압을 유지하는 건데 그 차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장비. 자, 여기 두 개 연결고리가 있잖아. 이 양쪽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쪽은 실내에 놓고 한쪽은 문 밖에 나서 그 두 공간의 압력 차이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법에 있는 뭐 48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럴 때 쓰는 장비. 뭐라 그러니? 차압됩니다. 그렇지. 차압됩니다. 차압. 다음은 뭘까? 잘 모르겠는데 뭔가 무슨 압력 측정하는 거기도 하고 아, 이 뚜껑을 닫아. 약간 빛 같은 거 측정하는 기계가 아닐까. 맞습니다. 역시 유능한 직원입니다. 이거는 조도계라고 합니다. 조도계. 비상 조명등 같은 것은 조명등이 설치된 각 시대 위치에서 1룩스 이상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안 되는 뜨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고요. 이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서 범위에 따라서 압력 범위가 약간씩 틀려지죠. 이렇게 할 때 하고 이렇게 감췄을 때 하고 조도 차이가 나죠. 이런 조도를 측정할 때 쓰는 조도. 어느 설비에 쓰겠어요? 비상조명등 아니면 유도등에 사용되지 않을까. 화재안 정리를 열심히 공부해 맞습니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량계하고 또 저울, 그 다음에 기동관 노선 측정계는 좀 무거워서 저희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좀 찍어왔고요. 이 동영상 모양이 틀릴 수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다음은 한국의료안부 소화설비 점검에 필요한 점검 장비 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기동관 누설 시험기를 하고요. 용도는 기동 용기와 약제 용기 사이에 연결된 공간의 기밀 시험을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약제 용기의 격발에 필요한 니들 밸브가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질소 용기 하나 있고요. 조절용 레귤레이터, 보아 포스가 있습니다. 이 보아 포스 끝에 있는 구석에 기동단을 연결하여 기동 용기가 동작 대모와 똑같이 고압의 가스가 들어갔을 때 니들 밸브가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또 기동 간에 누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기동간 누설 시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기동 용기와 약제 용기의 중량, 약제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요. 이 조그만 저울은 기동 용기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고요. 저 큰 저울은 약제 용기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합니다. 결국 그러면 기동 용기와 약제 용기의 무게를 잰 후에 그 용기의 기본 중량을 뺀 나머지의 중량이 약제 중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할로겐화 안무 소화설비의 점검 장비입니다.
복합형 수신기인데요. 이 수신기를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깜빡거리듯이 주기경정과 주기경정, 자동 복구, 뭐 화재 복구 이런 스위치를 눌러서 현장에서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경보가 나가는 것을 일단 지연시켜 놓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뭐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우리 자동화재 탐색이 학교에서 배웠던 경계구역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AV-EF 이런 것이 알람 밸브에 대한 해당되는 뭐 단자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동화재 탐색의 발신기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를 보면 이게 위치 표시등이고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것은 펌프가 돌았을 때 펌프의 기동등이 있고요. 이게 발신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써야 되는데 이게 위에 시각경보기도 다시 한번 시각경보기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하고 건식 스프링클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볼 거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밸브라고 하고요. 정신명, 자동 경보 밸브입니다. 여기 뭐 제조회사가 있고 자동 경보 밸브가 있죠. 이렇게 구성 원리가 있고 그 압력계가 두 개, 1차 측, 2차 측에 있고 이렇게 압력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드레인 밸브가 있고 1차 측 차단 밸브가 이렇게 있죠. 현장에 설치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요게 알람 경보 밸브고요. 1차 측, 2차 측 밸브, 압력 스위치, 드레인 밸브, 2차 측 차단 밸브입니다. 다음은 펌프 성능 시험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서 펌프 1차 측 개폐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요 시험을 하고요. 펌프를 기동해서 다 닫혀있을 때의 압력과 저기 성능 시험 뒤쪽에 있는 밸브를 열면서 유량을 조절하면서 전격 유량일 때 어떤 압력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수압 펌프 소화전 중간 기동. 지금 0kg에 있는 압력이 기동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밸브를 열면서 열어 아래 브레이커. 다음은 현장에서 화재 감지기를 시험기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있는 차동식 감지기에 열을 가해서 감지기가 동작되면 저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며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신호가 왔습니다. 다음 감지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색비에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 연동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저렇게 발신기 카바를 띄고 있고요. 발신기 누르면 이렇게 발신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수신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신기에 이렇게 1층 화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종이 울리고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위에 설치된 시각 경보기가 동작하였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류 전압에 놓고요. 중단점. 이렇게 중단 조각 있는 쪽에 선로를 찍었을 때 이렇게 20.95, 우리가 보통 24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니까 이 선로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기를 이용한 선로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소방시설의 점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쓸 때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게 전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어색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이 직무 멘토를 해달라는 걸 부탁하셔서 되게 어렵다고 처음에 사양하다가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해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이 소방 점검 시장이 학생들 속에서 공사나 설계나 감리에 대해서 조금하고 뒤처지는 업종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지난 첫 시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점검 관련 업무처럼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누군가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소방에 어떤 분야를 처음 시작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점검을 하라 그럴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사람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또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지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진정한 소방인으로 성장하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소방 관련된 교육들을 잘 받으시고 곧 있는 사회에 진출해서는 소방 전공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공업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 이기고 화이팅 합시다. 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한 1년 만에 취업해가지고 점검업체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장비를 다루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취한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또 그리고 뭐 사장님도 계시지만 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많이 배워서 또 우리 소방업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여러분, 어떻게 김 대표님께서 리얼감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이렇게 수업이 도움을 주신 우리 김용찬 대표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응원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검하는 기술 능력을 항상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